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1장 Frequency Response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Frequency Response라는 거는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할 경우에 주파수 응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어요. 모스펫 2학기 들어서 모스펫을 배웠고 모스펫을 이용한 뭐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팔로워, 그 다음에 캐스코드, 그 다음에 디퍼런셜 페어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걸 배웠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앰플리파이어를 어널리시스 한다는 거는 그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나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값들이 예를 들어서 게인 같은 것들이 어떤 값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상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값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변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 변할 수 있냐면 들어가는 시그널의 주파수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값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려고 하는 거고, 지금부터 나오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다음에 나올 피드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자회로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은, 한 차원 달라지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회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frequency response의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 frequency response가 왜 나타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그 높은 주파수의 모델을 좀 더 새롭게 봐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트랜지스터 모델 다 배웠었죠. 라지 시그널 모델, 스몰 시그널 모델.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약간 변형이 좀 더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커먼 소스나 커먼 게이트, 그 다음에 소스 팔로워, 캐스코드, 디퍼런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바이폴라까지 뭉뚱그려서 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다루고 있는데, 커먼 에미터나 커먼 베이스, 에미터 팔로워.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수업에는 모스펫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팔로워 쪽으로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바이폴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모스 중심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앰플리파이어가 실제로 그 높은 주파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주어진 앰플리파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입력 시그널이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들어가고 있어요. 출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출력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출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폭이 돼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게인이 높진 않, 뭐 게인이 한 2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의 주파수가 한 뭐 1kHz 라고 할까요? 아니면 1MHz 뭐 임의로 합시다. 뭐 1MHz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주파수가 여기 보면은 입력 시그널이 똑같은 앰플리튜드지만 입력 시그널의 주파수가 한 2배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출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이 전에 나왔던 이 시그널 앰플리튜드는 유지하면서 주파수가 2배인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고 2배의 주파수가 되긴 되는데 이렇게 약간 그 시그널 크기가 이 스윙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또 다음 주파수를 더 높이면 심지어는 아까 앞서서 나왔던 그 게인이 게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그널이 줄어드는, 게인이 1도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신호의 주파수에 대해서 개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보드 플랫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의 절대값을 dB를 취해서 그러니까 20루그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주파수에 대해서 그리면 이런 그림을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이게 무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F1이라고 한다면 이걸 지우고 여기를 F1이라고 한다면 F1에서는 개인이 이렇게 큰 값이 나오다가 F2라는 주파수를 넣었더니 개인이 조금 줄어들었죠. F3라는 주파수를 넣으니까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앰프의 개인이라는 거는 주파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좀 높아지면 개인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앰플리파이어는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이런 특성이 어떻게 나오며 무엇 때문에 나오며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 모양, 이 트랜스퍼 펑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시그널의 주파수 성분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들 목소리 있죠. 뭐 음성 신호의 주파수 영역은 아주 저주파일 경우에 20Hz부터 아주 고주파일 경우에 20kHz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목소리들의 주파수 영역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청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20Hz에서 20kHz까지를 다 증폭을 제대로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많이 사용하는 전화기, 특히 이제 지금은 많이 없지만 유선 전화기, 집에 있는 전화기, 집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집 전화기 같은 경우는 400Hz에서 3.5kHz 정도까지만 통과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3.5kHz 이상의 신호는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텔레폰 시스템의 어떤 그 주파수 응답이 되겠어요. 또는 대역폭이 되겠어요. 텔레폰의 밴드위스가 되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음성을 내는데 3.5kHz 이상의 아주 고음을 낸다면 전화기를 통해서 그런 고음을 낸다면 저쪽 듣는 쪽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그 오케스트라 음악을 할 때 아주 저주파의 베이스 음도 있지만 아주 고주파의 그런 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준다. 그러면은 400Hz 이하, 그 다음에 3.5kHz 이상은 다 제거되고 들려주는 거니까 좋은 음악이 전달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텔레폰 시스템의 밴드위스 또는 주파수 응답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신호의 주파수 특성, 주파수 성분을 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앰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앰프가 내가 다루고자 하는, 처리하고자 하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그런 특성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아주 깨끗한 알파벳 2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우리가 비디오 시그널인데 이런 영상 신호죠. 영상 신호를 내가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내는 시스템의 밴드위스가 아주 높다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들어갈 겁니다. 아주 숫자가 깨끗하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밴드위스가 좀 작다면 요렇게 그 끝부분이 아주 블러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음성 시그널이든 오디오 시그널이든 아니면 이런 비디오 시그널이든
어떤 회로 또는 시스템의 밴드위스가 충분치 않다면 이렇게 신호의 왜곡 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앰플리파이어든 시스템이든 그것들의 주파수 응답을 잘 해석을 해서 그 주파수 성분이 또는 밴드위스가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쉬운 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회로이론 시간에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인데 R1하고 C1, RC 로우 패스 필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 전압을 주고 출력 C1의 양단 간의 전압을 Vout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V인에서 Vout까지는 이런 그 보드 플랫, 이런 주파수 응답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아주 DC에서는 C1이 오픈으로 보일 테니까 게인이 1이 되죠. 그래서 아주 로우 프리퀀시는 1이다가 어느 정도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제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C 로우 패스 필터에서의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트랜스퍼 펑션을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S를 J 오메가로 바꾼다면 1 플러스 J 오메가 RC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이거의 절대값을 그린 게 이 절대값을 그린 게 이 그림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R하고 C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로우 패스 필터인 경우에 프리퀀시 리스폰스 또는 게인이 떨어지는 현상을 본 거예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앰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앰프에서도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간단한 커먼 소스 앰프가 있어요. 커먼 소스 앰프에 그런데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출력 쪽에 Vout 쪽에 로드 쪽에 캐패시터가 하나 달려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CL이라는 로드 캐패시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게인을 한번 구해볼까요? 게인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스몰 시그널 게인이죠. 스몰 시그널 게인을 구하려면 이 M1을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스 서킷으로 바꾸고 RD는 로드 레지스턴스, RD 드레인 쪽의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CL은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는 이런 캐패시터가 없었어요. 그냥 게인이 그냥 GM 곱하기 RD 이렇게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커런트가 GMV인이라는 커런트가 RD를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RD와 CL의 복합적인 임피던스를 통해서 흐르게 되죠. 그래서 Vout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인이 들어가면 V인에 의해서 GMV인이라는 전류가 생성이 되고 GMV인이라는 것은 RD와 CL의 패러렐에 해당하는 임피던스에 따라서 흐르게 되고 전류의 방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Vout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래서 Vout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RD와 1 over SCL, SCL의 임피던스죠. 이거의 션트 임피던스를 정리해서 V인분의 Vout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GMRD 곱하기 1 over 1 플러스 J 오메가 RDC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리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앞서서 앰프를 배울 때 CL을 생각하기 전에 CL이 만약에 캐패시턴스가 0이다, CL이 0이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CL이 0이다. CL이 0이면 그냥 GMRD죠. 이게 CL이 0이라면 CL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값은 마이너스 GMRD가 됩니다.
GMRD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L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CL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런 팩터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생각해 보면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건데, 지금 앞서서 그렸던 그 트랜스퍼 펑션의 개인의 크기,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만 한번 그려보죠. 크기를 그리면 마이너스 떨어지고 GMRD에다가 이거 복소수니까 이제 이 크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 이걸 그리면 오메가가 작을 때, 그러니까 오메가가 작을 때는 이 전체항이 무시가 되니까 GMRD가 나오고 요 값이 이제 GMRD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메가가 커지면 여기가 커지면 이 전체적인 값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에 그 우리가 보드 플라에서 배웠지만 3dB 떨어지는 점,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되는 점, 1이 되는 점이 3dB 떨어지는 점인데, 요 값이 1이 되는 점이 3dB 떨어지는 점인데, 그 3dB 떨어지는 주파수가 이 R1 over RDCL로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보드 플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B 이 1 over RDCL을 우리가 3dB 밴디스라고 하는데, 3dB 밴디스는 1 over RDCL이 되는 겁니다. 3D 밴디스는 1 over RDCL이 되고, 그 3D 밴디스를 넘어서부터는 이제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3dB 밴디스에 해당하는 요 주파수를 우리가 코너 프리퀀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너 프리퀀시. 요렇게 그 선이, 이 트랜스퍼 펑션이 일정하게 가다가 꺾여서 내려가게 되는 그 코너에 있다 그래서 코너 프리퀀시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앰프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저주파에서는 GMRD로 결정되지만, 이쪽 고주파 쪽은 코너 프리퀀시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쪽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이제 RDCA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R1, C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R1하고 C1 값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거의 역수인 코너 프리퀀시가 작아지는 거니까, RC 값이 커지면은 점점 코너 프리퀀시가 줄어듭니다. RC 값이 작을 때, 좀 커졌을 때, 아주 커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회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이거의 이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우리가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를 구해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스텝 리스폰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닛 스텝 펑션이 입력이 됐을 때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익스포넨셜 폼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RC 값이 증가하게 되면 타임 컨스탄트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RC 값이 작을 때, 좀 커졌을 때, 아주 커졌을 때, 그래서 타임 컨스탄트가 증가할수록 점점 천천히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밴디스가 크다는 얘기는, 밴디스의 요 진한 색, 밴디스가 크다는 얘기는 타임 도메인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밴디스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 작죠. 연한 파란색, 타임 도메인에서 느리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것이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리스폰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도 연관시켜서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앰프의 어떤 회로의 어떤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거의 시스템의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도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한 회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커먼 소스 앰프에 CL이 달려있을 때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해석을 해보면 이거의 트랜스퍼 펑션을 보면 여기 이제 폴이 하나 있는 거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는 거는 이런 그러니까 오메가의 함수에 해당하는 이런 항들이 쭈루룩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여기서 보면 CL이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S의 함수 또는 오메가에 대한 항이 없다면 그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GMRD라는 건 주파수가 어떤 값이 들어든지 간에 개인이 일정한 거니까요. 하지만 요식에서 보면 주파수에 따라서 개인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뒤의 항, 그러니까 요 앞에 상수항이 아니라 요 뒤의 항이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항이 되죠. 그걸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앰프든지 어떤 시스템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그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로우 프리퀀시 게인 A 넛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 뒤에 이런 프리퀀시 디펜던트 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인수분해 형태로 쓰면 1 플러스 S 오버 오메가 P1, 1 플러스 S 오버 오메가 P2 분모 쪽은 그렇고 쭉 이게 이제 몇 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또 위에 쪽은 이제 분자 쪽은 이제 S 오버 오메가 G1, G2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S의 여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폴이라고 합니다. 이 분모에 S의 여기 S 오버 얼마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폴 1, 첫 번째 폴, 두 번째 폴, 뭐 세 번째 폴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를 우리가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1, 제로 2, 제로 3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되고 우리가 폴하고 제로에 따라서 폴이 얼마냐, 어디에 있느냐, 몇 개 있느냐, 제로가 몇 개 있느냐, 제로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결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력 시그널이 이렇게 A 타임스 코사인 오메가 너 T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메가 넛이라는 주파수를 갖는 코사인 웨이브, 사인 웨이브라고 한다면 그러면 출력은 이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앰프를 이 시그널에 통과를 하게 되면 출력이라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원래 시그널 A에다가 이거 전체의 크기가 개인이 되죠. 근데 어디에서의 크기냐면 오메가 넛에서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력 주파수가 오메가 넛이니까. 그래서 H의 J 오메가 넛의 크기가 이제 이 전체 시스템 또는 회로의 개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페이즈가 있겠죠. 페이즈가 이제 추가가 되는, 페이즈 쉬프트가 되는 그런 형태로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앰프의 또는 회로의 트랜스퍼 펑션을 전체적으로 안다는 거는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럼 타임 도메인에서도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주어진 회로에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알아내는 겁니다. 트랜스퍼 펑션을 안다는 거는 로우 프리퀀시 게인과 폴 제로 값을 다 아는 거가 되겠어요. 폴과 제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게인과 페이즈를 한번 그려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게인은 그러니까 크기죠. 크기는 이렇게 가다가 주파수가 작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는 속도가 약간 둔화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페이즈도 이렇게 그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시그널이 사인 웨이브, 그러니까 싱글 프리퀀시 오메가 넛이라는 주파수를 가진 입력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알려면 이 트랜스퍼 펑션의 크기와 페이즈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을 우리가 보드 플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의 크기를 db로 나타내고 또 앵글을 플러스를 하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냐면 주파수의 로그를 취한 값에 대해서 플러스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드 플롯이라고 하죠. 보드 플롯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보드 플롯을 여러분들이 배운 바가 있을 텐데 한번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폴이 있을 때랑 제로가 있을 때에 대해서 보드 플롯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자, 이 시스템은 로우 프리퀀시 게인도 1이고 제로도 없고요. 폴만 하나 있어요. 하나.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이거를 S 대신 J오메가를 넣으면 S가 이제 J오메가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의 크기와 앵글을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거의 크기를 우리가 20로그를 취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오메가가 작을 때는 여기가 이쪽 항이 거의 다 무시가 되니까 거의 1을 유지하다가 오메가가 오메가 P일 때 코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클 때는 이 앞에 1이 무시되면서 20dB per decade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20dB per decade라는 거는 X분의 1이라는 오메가분의 1이라는 주파수로 슬로프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페이즈를 보면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이게 이 값이 이제 0에 가까운 거죠. 0에. 이게 0이 되면 아크탄젠트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크탄젠트 0은 0이죠. 그래서 0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0이 되는 거고, 오메가가 매우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매우 크면 여기를 무한대라고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아크탄젠트 무한대는 얼마예요? 90도죠, 90도. 예, 90도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페이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폴이 하나 있는 시스템이면 폴 프리퀀시 오메가 P 폴을 기준으로 해서 폴을 지나게 되면 게인은 20dB per decade의 슬롭을 가지고 감소하게 되고 페이즈는 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서 90도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어떤 시스템에 제로만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로만. 그러면 그거는 이제 1 플러스 S 오브 오메가 G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S를 J 오메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의 보드 플롯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트랜스 펑션, 제로 하나만 있는 시스템의 트랜스 펑션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페이즈는 이렇게 되죠. 이때는 이제 페이지가 플러스, 여기는 페이지가 플러스예요. 앞에서는 이제 이게 밑에 쪽에 있으니까, 분모 쪽에 있으니까 페이지가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여기 플러스가 되죠. 똑같이 그리면 이제는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이게 무시가 되니까 거의 1을 유지하다가 0dB를 유지하다가 오메가가 커지면 이제 1이 무시되면서 이 값이 그러니까 y 이퀄 x라는 그래프처럼 쭉 증가하게 되죠. 그 쭉 증가하는 게 20dB per decade입니다. x축이 10배 증가할 때 y축은 20dB 증가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20dB per decade로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페이즈를 보면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 0일 때는 아크탄젠트 0이면 0도고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 무한대 오메가 매우 클 때는 무한대인데 무한대면 90도인데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90도죠. 그래서 페이지가 0도에서 90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제로가 하나 있는 시스템이면 제로를 지나면서 주파수가 제로를 지나면서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크기는 증가하고 페이즈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90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간단하게 폴이 하나 있는 시스템, 제로가 하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드 플롯을 그렸는데 이것이 폴이 여러 개 있고 제로가 여러 개 있어도 다 이거 각각의 폴과 제로를 만날 때마다 게인과 페이지가 이런 모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이게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 모양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드 플롯을 한번 잘 학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커먼 소스 앰프에 CL이 달려 있는 거에 그 트랜스 펑션하고 다 봤었는데, 이거의 보드 플랫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오메가가 작을, 그러니까 그 이 보드 플랫을 매그니튜드 보드 플랫을 그린 건데, 개인의 20로그를 취했죠. 20로그를 취하고 이제 y축은 x축은 이제 로그 오메가 주파수의 로그 축을 취하면, 그 오메가가 매우 작을 때는 개인이 GMRD로 일정하다가 주파수가 폴 프리퀀시를 근방으로 해서 20dB per decade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폴 프리퀀시가 얼마라고요? 1 over RD CL이 되는 겁니다. 페이즈는 물론, 페이즈는 지금 그림을 안 그렸는데, 페이즈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 똑같은 축에 대해서 페이즈를 그림을 그리자면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V out over V in을 그리고, 페이즈는 처음에 0도에서 시작하다가 이 폴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해서 90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커먼 소스 앰프의 매그니튜드와 그 다음에 페이즈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이런 거가 이제 이 커먼 소스 앰프, 이 앰프의 보드 플랫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